안녕하세요. 건강과 웰 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요즘 코의 형태 성형, 또 코 연골 비중격 수술 등 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에 대한 상식과 궁금한 점들, 코 성형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신 정재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필 성형외과의 정재호 원장입니다. 저희 성형외과는 압구정 성당과 광림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의 그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에 대해서 또 입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생님, 코 성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다리를 가리킬 때 이제 달을 보는 걸 말하죠. 근데 손가락을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뻐지자는 건데, 코가 짧다거나 코끝이 너무 뭉툭하다거나 아니면 코가 너무 넓다거나 매부리 코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콧대가 높더라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가 휜 경우는 뭐 4가지 타입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자체가 좌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의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다면 코는 반드시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얼굴 기본적인 코가 놓여있는 운동장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교정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카뮤플라지, 그러니까 캄프라치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똑바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그 코의 뼈대를 잡아주고 또 거기에 연골의 위치 등을 교정을 해줘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가 휘어 있는 경우는 콧구멍 가운데를 가려주고 있는 게 비중격 연골인데, 그 비중격 망곡증은 인구의 50%에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는 또 비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적으로도 호흡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코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 수술은 일단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를 만져보면 앞쪽은 이제 연골이 있고 뒤쪽은 뼈가 있거든요. 코뼈, 코 연골은 이제 단단한 조직으로 코의 모양을 잡아주는 틀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코를 덮고 있는 피부나 연부 조직이 그 틀을 다 감싸지 못하면 그 코 수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뼈대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피부가 없으면 아주 흉측한 모양이 되는 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뼈대를 잘 만들어주고 그 위에 피복하는 과정까지 잘 될 수 있게, 그런 뼈대와 피부와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 코 수술을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떤 하나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2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명품 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접근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비개방형, 그러니까 코 밑에는 절개를 안 하고 코 안쪽으로만 절개를 해서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고 코끝에다 연골을 얹어서 수술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코 성형 수술에 대한 것이 발전을 하고 또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다 있죠. 그건 뭐냐면 성형 수술을 받는 분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코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샤프한 모양, 좀 더 높은 모양,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방형으로 코 안에서 연결된 절개선이 코 밖에도 연결이 돼서 코를 뒤집어서 코끝과 콧대를 다 만져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형 코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흉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코끝을 충분히 올려주고 앞으로 빼주기 때문에 그 절개선은 거의 대부분 코 형태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40대나 50대 되신 분들만 하더라도 그 개방형 수술을 하자 그러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하고 나시면 결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절개선이 점차 사라져 감과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해소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나이가 들다 보면 연골도 약해질 텐데 더 좋은 인공 연골 조직 같은 게 있는지, 인공 연골 조직을 사용해서 코 수술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비중격하고
귀연골만으로 충분한 재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늑연골을 쓰는데, 이 본인의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점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하다가 폐에 구멍이 나게 되면 기흉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한 수술에서는 동종 늑연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가지고 그 제품화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자의 그 알러지나 감수성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한 그 갈빈 늑연골, 동종 늑연골이라고 하거든요. 듣기 좋게 또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증 늑연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한 양의 그 뼈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배합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피부를 늘려서 잘 덮어주면 훌륭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 성형이나 코 성형이나 뭐 어떤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환자분이 오시면 뭐 일단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겉에 흉터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드리고 나면 꼭 1, 2년 뒤에 오셔갖고 콧대는 올라갔는데 코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수술하게 되는데 벌써 재수술이 되는 거죠. 그럼 수술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술했던 것이 딱딱한 상처 조직으로 남아서 그 상처 조직을 다 풀고 또 새로 다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재수술의 경우는 뭐 3, 4시간, 5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명품 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얼굴에 적합하게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코를 수술하는 건데 그냥 명품 백값은 투척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선택은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